안녕하세요. 증권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살까 말까에서 그동안 전문가들이 선정한 종목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최현덕 매니저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9월 2일에는 제이시언 시스템을 매수하셨습니다. IT 제품을 공급하는 제이시언 시스템은 최근 드론 사업과 CR 기술 개발을 통해 사업 다각화를 이뤘는데요. 세계 최대 드론 업체의 국내 수입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목표가로 9,000원 제시하셨습니다. 9월 9일에는 LS 매수하셨습니다. 데마크 전력청에 해저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대만에서도 총 5천억 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7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9월 11일에는 GMB 코리아 포착하셨습니다. 현대차의 연료전지차용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데요. 신규 사업으로 아이오닉과 니로 등 친환경 엔진 부품을 생산하면서 기대감 오르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8,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9월 16일에는 제우스 말해주셨습니다. 현대차와 독일 업체와 LOHC 기술 개발 계약을 맺었는데요. 수소경제 실현 기대감에 핵심 기술인 LOHC를 보유한 제우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21,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18일에는 MK전자를 포착하셨습니다. 솔더블 부문은 3위, 본딩와이어 부문은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2차 전지 사업에 나서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13,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의 포착주들 오늘 장에서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월 2일에 매수한 제이시언 시스템 현재가 살펴보면 5.08% 오른 7,4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월 9일에 매수한 LS 현재가 알아보면 2.03% 내린 58,000원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11일에 포착한 GMB 코리아 현재가 살펴보면 7.84% 내린 8,1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월 16일에 포착한 제우스 현재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16,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K전자 현재가 살펴보면 2.1% 오른 12,15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광선 매니저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월 28일에 SB인베스트먼트를 매수하셨습니다. 과거 방탄소년단의 무명 시절에 성공적인 투자 성과를 이뤄냈는데요. 최근 러시아에서 임상 2상에 돌입한 이뮨메드의 지분을 6%나 보유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목표가로 4,600원 제시하셨습니다. 이어서 8월 31일에는 빅텍을 매수하셨습니다. 군위성 송신기 사업을 영위하는데요. 전작권 전환검증 추진 단계에 돌입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9,000원 제시하셨습니다. 9월 4일에는 LG 이노텍을 매수하셨습니다. 3, 4분기 스마트폰 신제품의 부품 수요가 늘면서 수혜가 예상되는데요. 애플의 신제품 출시에 힘입어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16만 5천 원 제시하셨습니다. 9월 7일에는 한국바이오젠을 포착하셨습니다. 전 산업 분야의 필수적인 정밀화학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실리콘 점착제 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1,500원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14일에 FR텍을 포착하셨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로 수혜가 기대되는데요. 지난 1일 KT와 27억 원 규모의 5G 중계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목표가로 9,500원 제시하셨습니다. 신광선 매니저의 포착주들 오늘 장에서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월 28일에 말씀하신 SB인베스트먼트 현재가 살펴보면 0.14% 오른 3,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월 31일에 매수하신 빅텍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0.92% 내린 7,5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월 4일에 포착하신 LG이노텍 현재 주가 알아보겠습니다. 0.62% 내린 16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바이오젠 주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2.06% 하락한 8,5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R텍 주가 살펴보면 0.43% 내린 6,8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의 포착주들 정리해봤고요. 잘 체크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의 매니저와 함께 포착주 오늘은 어떤 종목을 선택해 주실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 그리고 신광선 매니저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월요일 지금 살까 말까에서 두 분은 어떤 종목을 고르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관심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최현덕 매니저는 유니셈을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신광선 매니저는 한국정보인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니셈부터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이 종목은 또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실적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유니셈은 삼성전자의 스크러버하고 칠러를 공급하는 기업이라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은 유니셈도 당연히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크러버나 칠러는 미세 공정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가 TSMC를 잡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장비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이게 그냥 어떤 그 보통 장비 투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인텔 같은 경우도 7나노 진입을 하지 못하면서 지금 실제로 7나노, 5나노로 진입할수록 이 파운드를 할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 TSMC밖에 없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삼성이 이 TSMC를 잡기 위한 이 하이엔드급 장비 투자가 굉장히 좀 세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좀 수주가 증가하고 있어서 유니셈은 이러한 수혜를 좀 고스란히 가져올 거로 보여지는데, 원래 미세공정의 핵심 우리가 이제 EUV 장비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 EUV 전과 후로 들어가는 게 이제 스크러버하고 칠러입니다. 저거 봤을 때 유니셈은 과거에 많이 올랐었던 EUV 공정 장비 종목들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유니셈을 보기 전에 우리가 삼성전자 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최근에 목표가가 높이 올라가는 거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뭐 6만 원 안쪽에서 다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목표가가 최근에 8만 5천 원, 9만 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밑에 있었다가 11조, 또 굉장히 높게 보는 증권사는 최고 12조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이 가전제품 쪽에서 좀 수익이 많이 나고 있고, 모바일 쪽, 그 다음에 이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까지 붙으면서 목표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그 후방을 지원해주면서 장비 쪽에서 좀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유니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보시면 버라이즌이나 퀄컴, 그 다음에 IBM, 원래는 그 하이스와 마찬가지로 이 메모리 쪽에서만 계속해서 좀 그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비메모리 쪽으로 진입하면서 새로운 매출처가 생기고 있는 거고, 지금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화웨이에 대한 매출이 좀 줄어들까봐 그런 걱정도 있는데, 오히려 이 버라이즌이라는 새로운 또 매출처가 생겼고 거대 매출처가 생겼고, 이런 모습에 있어서 비메모리 쪽으로 많은 수주를 따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하고 내년까지도 이런 그 비메모리 쪽에 어떤 새로운 고객들의 수주는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그 하이엔드급 장비를 준비하고 있는 장비 회사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니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정말 8만 원 간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8만 원 간다 그러면은 한 30에서 40%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유니셈은 삼성전자보다 2배 이상은 더 많이 올라갈 거로 보여집니다. 워낙에 좀 소형주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 그 하이엔드급 장비를 공급하는데 지금 시가총액은 2천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평가 받고 있다 보고 있고요. 그 외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최근에 이제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이 반도체 장비인데 검사 장비거든요. 그래서 태양광까지 하게 되면서 주가가 2배 올라갔습니다. 유니셈 같은 경우도 태양광 장비를 같이 제작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유니테스트 같은 급등세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따라갈 수 있는 실적조라고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태양광 장비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 뮤직 관련주도 좀 수급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향 대표적인 그런 부품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뉴딜 관련주로 테마주로 엮이기도 하네요. 자, 유니셈, 네. 그러면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자리에서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차트를 보시면 이번 연도 들어서 이제 7,200원대를 좀 못 넘어섰었는데, 8월 달에 7,200원대를 한번 넘어서서 8,00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좀 다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8,000원까지 막히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삼성전자 어떤 상승이 좀 나오다가 좀 주춤한 상황이었고요.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최근에 지금 IBM이나 퀄컴으로도 수주를 따내고 있고, 특히나 퀄컴 쪽에서는 원래 그 고성능 칩은 TSMC 맡겨왔고요. 이 저성능 칩만 좀 파운드를 맡아왔는데, 이번에 이제 이 스냅드래곤 875라는 고성능 장비, 고성능 칩까지 전략 수주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또 수혜가 고스란히 유니셈으로 올 것 같아요. 그런 내용으로 8,000원을 돌파한다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1,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만, 단기적으로 9,000원까지는 굉장히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목표가 9,000원까지 말씀을 드려보고요. 손절가는 7,2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니셈에 대한 가격 전략을 잡아봤습니다. 현재 가능하네요. 오늘은 4%의 탄력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목표가 9,000원으로 잡고요. 손절가 7,200원. 대표적인 삼성전자 스크러버 칠러 공급 기업으로 주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뉴딜 관련주로도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니셈 다음에 한국정보인증을 이야기 나눠볼게요. 신강서 매니저께서 오늘 이 종목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들어볼까요? 어떤 일정이 있을까요? 네, 일정 관련된 부분들은 잠시 뒤에 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 일단은 이 회사 자체가 뭐 사명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뭐 보안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서 최초로 공인인증서를 발급을 사업을 영위했던 기업이고, PTI 솔루션까지 판매를 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1993년도에 만들어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정보인증이 주로 하는 일,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은행, 증권사 이런 금융 쪽에 이제 대행 기관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 법인용 법용 인증서 시장과 개인용 공인 인증서 시장에서 각각 점유율이 43%, 41%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1위를 현재 독점으로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공인 인증서가 국가에서 사실 이제 공인 퇴출 시스템이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현재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이제 그린 뉴딜도 있지만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핵심 사업인 부분에 그런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이제 언택트를 대표하는 대형 회사들 위주로 모바일 신분증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솔루션을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바일 신분증이 앞으로 우리 생활에서도 많이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요즘에 뭐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도 대부분 비대면으로 발급을 하잖아요. 별도의 이제 플라스틱 카드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기기 분실 시에도 원격 제어가 가능하고 위조 변조에도 굉장히 좀 탁월한 기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이 이제 있습니다. 24일 날 회의 비대면 솔루션 언택트 페어라는 행사를 하는데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는데요. 24일 날 이제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온라인으로 이제 생중계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행사냐고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 비대면 바우처 사업에 대한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해서 수요 기업들을 판단해가지고 실질적인 이제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환경에 적합한 비대면 솔루션 도입형 가이드라든지 공급 회사한테는 자사 솔루션을 홍보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벤처부가 중간에서 이제 브로커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이 회사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비대면을 참여하는 회사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 회사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비대면에 현재 1등주라고 볼 수 있는 알소프트 회사도 참여하기 때문에 아마 이 K비대면 솔루션 언택트 이 행사에서 아마도 이제 새로운 공급처들 그리고 새로운 사업 기관사들을 선정하는 이런 배경이 될 수 있는 행사라고 좀 판단이 돼서 아마 요즘 최근에 순환매가 좀 빨라가지고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루 이틀 전에 움직이는데 요즘에는 뭐 일주일 먼저 움직이는 종목 장세가 펼쳐지다 보니까 24일 날 있을 K비대면 솔루션 일정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서 그와 관련 종목으로 여러분들 한번 포트에서 한번 편입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한국정보인증 기존에는 이제 공인인증서와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 이제는 언택트와 관련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카카오, 네이버 양사의 모바일 신분증을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24일 K 비대면 솔루션 언택트 페어라는 이벤트가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 이 일정을 또 참고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정보인증 차트를 열어서 지금 자리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9월 16일 날 일단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디지털 뉴딜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 예산안을 확보했고 그에 대해 투자하겠다는 부분 때문에 지난주 수요일 날 대부분 보안 관련 업종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는데 이 종목은 일단 9월 16일 날 대량 거래가 터지고 현재 지금 3거일째 눌림을 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간 조정이 아니라 가격 조정으로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대략 좀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매수가를요 8,100원 이하로 여러분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이전에 9월 16일에 고점을 넘는 이 구간이죠. 1만 원 선, 손절가는 7,000원 선으로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이 종목은 이제 1만 원 선까지는 보는데 만약에 1만 원 선 그 근처까지 목표가를 도달하지 않더라도 거래량이 9월 16일 날에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채워지는 분위기가 나온다. 그때 이제 급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입절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한국정보인증 가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자, 현재 자리가 8,180원 지나고 있네요. 지금 8,100원 정도에서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으로 잡아서 가격 전략 내고 이제 수익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일 일정 관련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 또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가 이제 추석 연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전이라는 점도 이 한 주간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시장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먼저 최현덕 매니저. 네, 요즘 시장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 섹터에서 좀 주도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도 섹터에서도 몇 개 종목들만 올라서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좀 굉장히 세게 올라서고 있고, 이 코스닥 시장에서 보면은 뭐 IT라든가 바이오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에 있어서 몇 개 종목도 올라서고 있거든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팔 때는 예전 같으면 삼성전자만 매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또 산다 하더라도 매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매수했죠. 요새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만 매수한다고 합니다. 지금 환율 움직임이 또 좀 외국인이 사기에는 좀 좋은 환경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떤 거를 매수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삼성전자와 현대차로만 좀 들어오고 있으니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좀 무겁다 그래서 뭐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싶다면은 추석 전까지라도 현대차나 삼성전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 개별주들은 사실 어떤 뭐 IT가 좋다 또는 뭐 5G, 바이오 어떤 섹터 보기보다는 그 안에서 이제 이 어떤 그 개별 모멘텀이 좀 확실한 종목들로만 좀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가 올라간다기보다는 무조건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올라간다 보시고 그 섹터에서 개별종 위주로 모멘텀이 좀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만 좀 접근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을 좀 굵직하게 이끌어주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신강선 매니저의 전략도 들어볼게요. 오늘은 이제 시장 이야기보다는 2차 전지 섹터 좀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이제 첨보 에코프로비엠 이제 여기 이제 급등이 좀 나오고 있죠. 첨보도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전일 이제 그 중국에게 유로에서 정부를 탄소가스폐 주권 관련된 부분들에서 확대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매길 것이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수소 쪽이 좀 강세해 보이고 내일 이제 중요 일정이 있습니다.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있는데 이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완성차 업체로서 테슬라가 선두주자 서기 위해서 배터리를 만들겠다. 배터리 팩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내일 2차 전지 뭐 이쪽 섹터는 거의 대부분 급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혹시나 2차 전지 섹터를 좀 주로 포트에 들고 계신 분들, 뭐 첨보나 에코프로비에 뭐 이런 종목도 들고 계신 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 시세가 나올 때는 좀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 테슬라 배터리 때 이 배터리 팩을 만들지 안 만들지가 아직은 불확실하잖아요. 만든다고 하면은 폭락이지만 만들지 않는다고 하면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 관련 섹터는 조금은 우리가 관망하는 자세로 따라잡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투자 전략과 오늘 시장의 포인트 들어봤고요.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